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67화 음모의 연장 그리고 신교의 전통 천인대전 네 번째 이야기. 요산대공은 동이족의 유산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선택한 민족으로 하늘의 지혜와 기회가 매우 뛰어나 이들이 만든 물건 중에는 이 세상에 속한 물건이 아닌 하늘의 물건들이 여럿 있었다. 사실 지역이 경험한 무극담노는 홍산의 지혜와 기회의 정수였으니 지역이 이룬 무공의 근간은 모두 홍산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그 자체로 이루어진 영공이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눈에 하나의 귀물 잔상이 맺혀 있었다. 딸랑 딸랑. 흐흐흐흐. 난 내 놈의 모든 것을 삼키고야 말겠다. 그리고 내 놈의 심장도. 혈마 소강좌는 매우 잔혹한 비웃음을 흘렸고 류지혁은 혈마 소강좌의 비웃음과 함께 느껴지는 강렬한 마귀의 압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차분하고 결연했다. 다만 홍산귀령의 방울소리가 매우 거슬렸고 이에 지역의 미간은 깊게 고립했다. 지금 지역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대화를 이어가던 중 기해혈에서 내기를 돌려 소주천 대주천을 마친 상태였으니 말이다. 소강자, 내가 아무리 강력한 마공을 지녔다 해도 너의 악행은 이곳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나는 신교의 혼원법회주로서 너를 막을 것이다. 류지혁은 말을 마치고 자신의 내공을 더욱 세차게 끌어올렸다. 그의 주변에서 맑고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내공은 마치 태양의 빛처럼 강렬하게 빛나며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는 신교의 정통 무공으로 모든 악한 기운을 정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내 혈마공은 그 어떤 것도 파괴하는 힘을 지녔다. 이제 보여주겠다. 이 귀령이 정말 현묘한 것이 그냥 단순한 공능이 아니구나. 소강좌는 홍산귀령을 흔들며 강력한 마기를 발산했다. 귀령에서 매우 음산한 소리를 더하였다. 단순히 방울소리를 넘어선 여인의 애잔한 울음소리가 아니던가. 혈마 소강좌의 혈기와 합쳐진 홍산귀령의 마기는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급기야 강력한 팽창으로 공기 찢어지는 소리를 내었으니 이는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소리와도 흡사했다. 그의 손에서 발산되는 마기는 짙은 붉은 빛을 내뿜으며 류지혁을 향해 날아들었다. 류지혁은 이에 맞서 자신의 내공을 더욱 끌어올리며 강력한 호신강기를 동원한 강력한 기막을 형성했다. 그의 방어막은 맑은 빛을 내뿜으며 소강좌의 마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이후로 두 사람의 기운이 강력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음이 일어났다. 주변의 대나무들이 흔들리며 부러졌고 나뭇잎이 사방에 날렸고 마침내 땅은 갈라졌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류지혁은 우레와 같이 외치며 자신의 육모방망이를 들어올렸다. 아, 바로 제 나라 환공이 만든 환공의 총이 아니던가. 비록 지금은 관부 포졸들이 사용하는 육모방망이의 모습이었으나 더욱 짙은 묵빛을 내는 방망이에서 막강한 기세가 뿜어졌으니 이 방망이는 총각이 지나자 다시 황금빛을 내뿜으며 더욱 강력한 기운을 발산했다. 지혁은 그가 대성한 내가 공부에 내공력을 실어 소강좌를 향해 내질렀다. 그의 몽둥이에서 발산된 기운은 마치 태양의 빛처럼 강력하게 빛나며 소강좌의 마기를 마구 찢어발겼다. 딸랑 딸랑. 하지만 홍산귀령이 울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소강좌의 마기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는 자신의 마공을 끌어올려 류지혁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허허, 류지혁의 힘은 그 이상이었다. 그의 검은 소강좌의 방어를 뚫고 그의 몸을 관통했다. 이것으로 끝이다. 혈마여. 안 돼.
슈슈슈슈. 팍! 케케! 쿵! 대구르르. 류지혁의 말과 함께 소강자는 뒤로 물러나며 쓰러지고 바닥에 여러 차례 굴렀다. 그의 얼굴은 흉신학살이 되었고 또한 그의 눈은 커다랗게 떠지며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어렸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마기는 수그러들어서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의 몸은 힘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너의 악행은 여기서 끝났다. 신교는 더 이상 너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류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육모방 망이를 거두었다. 그는 소강좌의 쓰러진 몸을 바라보며 그가 가졌던 모든 악한 기운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대종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류지혁은 한동안 모양 빠져 죽어가는 혈마를 보다가 허리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신교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류지혁의 말은 여의전성이던가. 그는 한마디 말로 대종가의 무사들에게 두루두루 전달되었으며 대종가의 전사들은 힘찬 환호를 보냈다. 그리고 싸움에 전념하던 무사들은 자신들을 이끄는 혼원보패주의 승리 때문인지 큰 기세를 얻어 혈가무사들과 이편의 선마가의 전사들을 사정없이 도륙하기 시작했으니 허허, 역시 단순한 운동경기라 해도 기세를 얻으면 단숨에 역전하는 것을 지금 팽팽했던 전투에서 대종과 무사들에게 막강한 기세가 더해지니 이 싸움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 되어버렸나. 혈가의 무리는 대종가의 무사들이 펼친 무력 앞에서 쓰러지고 또다시 쓰러짐의 연속이었으며 마침내 죽은 자를 제외하고 도망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이 되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형세였다. 아, 혈가의 득세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멸문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 울렸으니 류지혁은 싸움의 소용돌이가 잦아드는 것을 보며 한숨을 돌렸다. 그의 주위에서 대종가의 무사들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혈가의 무사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확고한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대종가의 무사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대종사의 처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소강좌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섰다. 혈마 소강좌의 몸은 아직도 차가운 땅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분노가 어리어 있었다. 류지혁은 소강좌의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는 홍산귀령을 보았다. 이 악한 기운을 가진 귀령은 여전히 짙은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류지혁은 신중하게 다가가 허리를 구부려 홍산귀령을 손에 쥐었다. 홍산의 귀물이군. 이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야 한다. 이 귀령을 파괴하지 않으면 죄 없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류지혁은 자신의 내공을 집중하여 홍산귀령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기운은 귀령을 감싸며 점차 그 빛을 사라지게 했다. 귀령에서 신비한 여인의 흐느낌과 같은 소리가 났으나 홍산귀령은 마침내 류지혁의 손에서 녹아내리며 완전히 소멸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 귀령의 힘으로 피해를 당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류지혁은 소강좌의 시신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가 마침내 대나무 숲 공터에서 완전히 사라지며 대종사의 처소로 향했다. 지역은 맞는 대종가의 무사들은 이제 피로에 지친 상태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대종사의 처소에 도착하자 대종가의 주요, 원로와 장로, 호법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다. 류지혁은 그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마가와 호법들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단결하여 신교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종가의 대원로를 위시해 종천, 구마, 뇌전 마가의 가주, 북마, 남마, 동마의 장로들은 허리를 조아리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소마공자시여, 당신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신교의 체제를 정비하여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할 것입니다.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속력과 힘이 신교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단단히 뭉쳐 어떤 위협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대종가의 모든 구성원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결속과 발전을 다짐했다. 지역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매우 만족하였으니 이렇게 극양태양절의 태양은 아름다운 빛을 만발하였고 대종가는 이 아름다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치열했던 기나긴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으며 한편 마교 대종사 구양태적이 입적하여 잠들어 있었던 대나무숲 근처 공터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 비는 매우 청승맞아 보였다. 날은 이미 기울어 어두움에 덮여 있어 비록 비가 세차게 쏟아지지는 않았으나 주변의 어두움을 더욱 침침하게 만들어 버렸다. 스스스스스스스스스. 흐릿했던 세 사람의 신형. 마침내 이 세 사람의 신형은 신출귀몰한 도깨비불과 같이 모양새에서 더욱 뚜렷한 모습이 되었다. 허허, 이 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왜 이 늦은 시각에 이 대종가의 신비지처에 나타난 것인지. 이것이군. 형님, 이 멍청한 혈마놈은 왜 이런 곳까지 와서 쳐 죽었습니까? 쉿. 버방, 너는 목소리를 낮춰라. 아직 대종가의 의사들이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우리의 존재를 알릴 이유가 없구나. 다만 우리는 가주의 명으로 혈마만 데리고 가면 될 것이니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들은 바로 신왕권천, 저광, 법왕이란 자로 연애 모용세가의 식객이며 이들은 각각 현무림의 신왕문, 저광문이라는 걸출한 문파의 문주로 활동하는 인물들이었다. 신왕권천의 입에서 나온 말로 가주의 명이라면 현재 모용가의 가주로 연애 왕실의 실세인 모용태가 아니던가. 아무튼 노 형님, 정말 홍산 청동제기 만천기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기입니까? 글쎄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혈마는 살아생전 홍상귀룡과 깊이 연결된 자였다. 그는 우리 모용가에서 생활할 때 가주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로 이자와 가주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또한 가주는 그의 홍상귀룡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구나. 홍상귀룡을 통해 혈기를 얻은 자는 만천귀로의 공능으로 죽은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시험은 해봐야겠지. 그것이 가주의 뜻이니 말이다. 허허, 정말 신통합니다. 그렇지. 요산대궁에서 얻은 물건들은 정말 신기하지. 우리 연은 청동제기를 얻었는데 혹시 다른 물건도? 나도 그것은 잘 모르겠구나. 이 청동제기의 갑골무는 모용가에서도 잘 모르는 사이니. 다만 동방에서 온 동방선이란 자가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한다.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혈마대공을 데리고 가자. 그가 이번 거사에 태업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이 신교를 구워 삼는 일에 그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연은 이 자를 통해 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대영, 저기 있군.
법왕, 내가 나이가 더 어리니 혈마대공을 둘러매거라. 허! 노영님, 저기 있는 녀석은 피물에 쩔어 있군요. 내가 피를 멀리하는 거 모릅니까? 여기 저광께서 둘러매는 것이. 신왕권천은 한 사람을 노려보았고 그는 엎어져 있었는데 그 주위로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빗물은 핏물과 섞여 주변이 불그스름하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이 세 사람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호용오지 않은 사이였고 저광은 법왕의 찌그러진 얼굴 보며 성큼성큼 걸어가 혈마 소강좌를 들어 어깨에 메었다. 자, 이제 그만 이곳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광의 말이었고 이에 신왕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로 스스스스스스스스. 신왕이 서서히 사라지자 저광과 법왕 또한 호련히 사라졌다. 신왕권천과 그의 무리는 대종가에서 철수한 후로 혈마공자가 마련한 송강현 안가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쓰라림이 서려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다. 신왕권천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주는 우리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우리의 힘을 키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우국담노라니. 그가 이곳 신교를 장악한다는 것인가? 신왕과 그와 함께한 무리의 눈에는 다시금 불타오르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하며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안가에 도착한 후 혈마 소강좌를 만천기로 앞에 눕히고 가주 모용태의 지시에 따라 귀로에 담긴 대법을 준비했다. 모용태가 보낸 대사자가 직접 나와 신비한 의식을 주관했고 그의 눈에는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혈마 소강좌를 되살리기 위한 대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한편 대종가, 류지혁의 처소. 류지혁은 대종사의 처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어 잠시 쉬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 전투에서의 승리는 대종가에 큰 힘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소마공자님, 한 호법이 다가와 류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네, 무슨 일이오? 혈가에 남은 병력들이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다른 마가들도 그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시 혈가와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마가와 호법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또한 첩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십시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신교의 힘을 더욱 결집시켜야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속히 준비하고 혈가를 멸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마공자님. 호법은 즉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류지혁은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결의를 다졌다. 이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다시 혈마공자의 안가. 한편 신왕권천과 그의 무리는 안가에서 혈마 소강좌를 되살리기 위한 의식을 끝마쳤다. 모용태가 보낸 대사자의 주도로 진행된 의식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혈마 소강좌는 다시 깨어났다. 혈마는 혈옥 침상에서 누운 상태로 눈을 떴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의 눈이 불타는 듯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복수와 야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기력은 매우 미약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연으로 들어가 그가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정향해야 함을 느꼈고 이들은 더는 이곳 송강연에서 머뭇머뭇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돌아왔구나. 흐흐흐흐.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드시 혼원법해주 소마공자를 꺾어버릴 것이다. 혈마를 보는 무리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혈마 소강좌는 눈동자를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와 야망으로 가득 찬 불꽃이 더욱 세차게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혈마 소강좌 스스로 깨달았다. 그는 신왕 권천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어. 나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오. 그리고 나의 친형님으로 모시는 가족께서 부탁할 것이 있어. 신왕 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속히 연으로 돌아가야 하오. 또한 그곳에서 당신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하오. 그리고 혈마대공께서는 속히 모용가로 가셔서 가죽께 그대의 부탁을 하시면 돼요. 모용태의 대사자도 권천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대종가를 무너뜨리고 신교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혈마 소강자님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더 강력한 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신속히 이동 준비를 마치고 송강연을 떠나 연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신속했고 마음속에는 복수와 야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극양태양절의 격렬한 싸움은 끝이 났고 마지막 날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 신교의 평화가 찾아왔다. 소마공자.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신교의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함을 느꼈다. 하지만 구양 대종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대를 이어 대종사의 반열에 오를 대종가의 사람은 혈마 소강좌가 일으킨 준동으로 이번 혈안에 모두 죽어버렸다. 현재 신교의 본산인 신만대산 종사는 수장을 잃은 오합지졸처럼 혼란에 빠진 시기였으니 그때 한 호법이 지역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소마공자님, 모든 마가와 호법들에게 경계를 강화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대기하라고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첩보 활동도 강화하여 그들의 동태를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류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소. 이제 우리는 혈가를 완전히 멸문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모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호법은 즉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류지혁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으며 이때 신왕 권천과 그가 이끄는 무리는 초의 송강연을 떠나 연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연의 수도계 모용세가에 도착했다. 모용세가는 가진 배려로 혈마 소강좌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연의 안전한 장소에서 혈마 소강좌를 정향시키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모용세가 가주의 집무 전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주, 우리는 신교의 저력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저 그런 졸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도모할 때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교의 무력은 전국 지룡의 패자처럼 강력할 뿐 아니라 이들의 방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진법과 법술은 하늘의 지혜를 담은 듯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심각한 모습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바로 백리세가 용봉지연에 참석했던 모용태가 아니던가. 그의 머리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고, 역시 황금색 봉황잠은 그 관의 가운데를 깊숙이 관통한 모습이었다. 허허, 오늘따라 그의 은빛 수염은 내전 봉황무늬를 한 화려한 등불빛으로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